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그 시간엔 월가의 큰 손들의 금융 포럼이 열립니다. 네, 바로 잭슨홀 미팅이죠. 이 잭슨홀이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이름인데 매년 8월에 그곳에서 캔자스시티 연준이 여는 이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바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 월가의 큰 손들이 모여서 금융시장을 논하는 자리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연준 의장 케빈 허시의 첫 잭슨홀 미팅이기도 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잭슨홀 미팅 때는 비트코인 차트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때 8월의 기조 연설 때는 이 금리 인상을 감행하겠다라는 언급으로 비트코인에는 10% 이상의 하락분이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렇듯 아무래도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큰 손들의 말들이 오가는 자리라 이 어떤 발언들이 비트코인 차트에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케빈 허시의 발언들을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케빈 허시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그 말들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차트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지금 3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해보세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지 구간만 설명을 좀 드리고 케빈 허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전 상승분 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랑 그 다음 저점을 채널로 확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이후의 저점과도 맞아주는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저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오더 블럭이라는 지지 구간도 같이 형성이 돼요. 오더 블럭이란 이 마켓 메이커,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즉 이 세력들의 주문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중요한 지지나 저항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해당 채널의 하단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모두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오더 블럭 구간이 생겨난 뒤로 오더 블럭의 상단에서 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위에서 지지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더 블럭들은 꽤나 강력한 매매의 기준이 되어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스터디방에서도 이 구간을 이용해서 단기 롱타점을 가져갔었죠. 이 오더 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지지 구간에서 진입하는 포지션 가져가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체결된 이후로 이 오늘 오전까지 목표가 닿아주면서 65%가량 수익 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자리도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우리 스터디방 분들 계속해서 대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지지 구간들의 가격대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생긴 오더 블럭, 즉 지지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가격대는 이 786에서 777, 그리고 그 아래의 지지 구간들은 이 770에서 755, 75.5K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이 기술적 지지 구간들을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제가 드릴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는 바로 29일 새벽에 열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케빈 허시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였죠. 그럼 케빈 허시는 정말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연준은 입을 닫고 시장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겠다라는 기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케빈 허시는 의장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이 시장의 점도표를 없애는 등 이 시장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1년에 8번 열리게 되는데 케빈 허시는 그 금리 결정날도 줄이려고 하고 있죠. 이 얘기에 관해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될까요? 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연준이 미래 경로를 예측하게 두질 않으니 이 시장은 사전의 방향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들이 더 중요해질 거고, 이 실시간 호가창이나 이 청산맵 등 실전과 관련된 기술적 매매 가치와 파급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거시 지표들이 발표되는 그 순간 데이터들에서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즉 지표 발표 등 금리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땐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더 극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가 잭슨홀에서 하게 될 말 중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말, 그 두 번째는 바로 절사평균 PCE죠. 이 기존의 근원 PCE 지표를 이제 절사평균 PCE로 채택을 해서 시장을 종합 판단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기존의 근원 PCE는 이 식료품과 에너지만 뺀 지표였을 뿐이지 이 특정 품목의 일시적인 폭등과 폭락의 왜곡까지는 모두 걸러내지를 못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PCE 발표 때에도 이전 데이터 중에 이 금융과 이 자산 관리에 관한 수수료가 5% 이상 뛰었던 데이터가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이 근원 PC는 그런 급등락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된다라는 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절사평균 PC는 뭐냐? 네, 이거는 상하위 이 극단적인 가격 변동 품목들을 모두 잘라내고 진짜 평균을 내는 PCE 지표입니다. 이 급등 급락 품목들은 데이터에 혼선을 주니 좀 뒤로 하고 진짜 평균을 내주는 지표를 차용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캐미너시 체제의 연준은 물가 2%를 목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이 재밌는 건 이 절사평균 PCE로 2026년의 물가를 보게 되면 대략 2%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절사평균 PCE 지표를 지표 산출 기준으로 정식 차용하게 되면 이 물가는 연준의 목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되고 이 연준의 기조가 정당성을 얻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에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불게 될까요?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분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워시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 세 번째는 단기 국채입니다. 이 단기 국채를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시장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죠. 실제로 테더나 서클 같은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담보 이 80% 이상은 바로 미국의 단기채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연준이 이 단기채를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조성을 해주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손쉽게 담보를 굴리면서 이자 수익을 얻고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작업을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로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줄여서 이 시장은 스스로 예측을 하게 할 거고 그에 따라 기술적인 분석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물가 개선법을 이 절사평균 PCE로 바꿔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당성을 쌓고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또 단기채 중심의 운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실탄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유동성 확장 구조를 암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종합해본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상은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시간으로 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들과 이 차트에는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조 파악해주면서 매매를 해볼 것 같고요. 지금 호재성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차트는 갑자기 위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 자리니까 미리미리 자리를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스터디방에서 같이 자리를 잡아드릴 예정인데 그런 움직임에 같이 수익을 보실 분들은 우리 스터디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이렇게 링크로 달아뒀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 혼자 하시는 매매가 버거우신 분들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원도 안 받고 브리핑 해드리는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대신에 지금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핸드폰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문자를 보내는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시면서 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스터디방 신청이 되게 만들어놨으니까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구글 폼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스터디방 신청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터디방 신청 완료되실 거예요. 이 오시게 되면 전부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영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다시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놓은 이 오더 블록들의 지지를 받쳐주면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이 오더 블록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잭슨 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발언들은 이미 캐비너시가 예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리를 잘 잡아서 갑자기 튈 수 있는 차트에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비트코인은 큰 추세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항상 위험 구간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방향만 맞춰내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 이런 구간마다에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분봉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안전하게 수익 봐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